경쟁 불안과 경기력 관계 이론입니다. 경쟁 불안의 밑줄, 경기력의 밑줄을 쳐주시고요. 그 옆에 불안의 해석 이론에도 밑줄을 쳐주세요. 아까 경쟁 불안이라고 하는 건 경쟁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이라고 했어요. 그러한 경쟁 불안과 경기력이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라고 본 이론입니다. 매년 한 문제 이상은 꼭 출제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번 추동이론이고요. 추동이론은 욕구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동의어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운동 수행은 각성 수준이 강할수록 향상된다라고 본 이론입니다. 옆에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가로축에 각성 수준이라고 되어 있고 세로축에 운동 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성 수준은 긴장하거나 하는 부분으로서 불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이 운동 수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각성 수준이 증가할수록 운동 수행력이 증가하더라라고 보는 부분이 추동이론, 욕구이론입니다. 운동 수행이라고 하는 건 습관 곱하기 욕구라고 해서 운동이 얼마나 습관화되었는지, 숙달되었는지 여부까지 보는 부분인데요. 수행은 경기력, 습관은 기술, 욕구는 각성 또는 불안 수준을 말합니다. 선수가 습득한 기술은 체득된 습관이라고 볼 수 있으며 욕구는 시합에서 잘하려는 동기 요인으로서 욕구가 높아질수록 각성 수준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이 이론에서는 선수가 습득한 기술, 체득된 습관이라고 하는 건 기술이 습관화되고 숙달된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운동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불안 수준, 욕구 수준이 높아져야 각성 수준이 높아지면서 운동 수행력이 높아진다라고 본 이론입니다. 밑줄 치실 부분은 바로 밑에 줄, 각성과 수행의 관계를 직선적 비례 관계로 봤다. 이 부분에 밑줄을 쳐주세요. 각성이라고 하는 건 아까 가로축에 있었던 부분이고요. 수행이라고 하는 건 운동 수행이었죠. 이러한 각성과 수행의 관계를 직선적 비례관계, 이렇게 대각선으로 증가하는 그래프로 본 부분이 추동이론입니다. 운동 수행은 각성 수준이 증가할수록 향상된다. 각성과 수행은 직선적 비례관계다.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역류가설이론입니다. 동의어로는 적정 각성 수준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적정 수준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별표 쳐주세요. 각성 수준이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경기력이 저하되고 적정한 수준의 각성이 운동 수행을 극대화시킨다고 봤습니다. 특정 지점까지의 각성의 증가는 수행력을 증가시키지만 이후에 지속적인 각성의 증가는 수행력을 저하시킨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첫 번째 줄 설명에서 각성의 수준이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경기력이 저하된다고 했죠. 칠판 한번 보시면 각성 수준이 낮은 부분, 이 앞부분과 이 뒷부분에서는 운동 수행력이 낮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적정한 수준의 각성이 운동 수행을 극대화시킨다. 이 얘기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각성 수준이 낮을 때도 운동 수행력이 낮았고 각성 수준이 너무 높아도 운동 수행력이 낮아졌지만 적정한 수준의 각성은 운동 수행력을 극대화시킨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아까 봤던 추동이론, 욕구이론은 직선 상태의 그래프였고요. 두 번째로 본 이론은 곡선 형태의 그래프다라는 특징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각성 수준이 과하게 높은 단계, 이 뒤쪽에 있는 단계는 과각성 단계라고도 봤습니다. 역류가설 이론의 설명 세 번째 줄 보시면 특정 지점까지의 각성의 증가는 수행력을 증가시킨다. 여기까지는 추동이론과 같은 설명인데요. 이후에 지속적인 각성의 증가, 즉 과각성의 상태는 수행력을 저하시킨다라고 본 이론이 역류가설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서는 적정한 수준의 각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적정한 수준의 각성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특성 불안 정도. 두 번째, 과제의 학습 단계. 세 번째, 과제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정한 수준의 각성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역류가설 이론이라고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오지만
적정 각성 수준 이론, 적정 수준 이론이라고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동의어 꼭 챙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최적 수행 지역 이론이고요. 적정 기능 구역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아까는 적정 각성 수준 이론, 적정 수준 이론이었던 거고요. 최적 수행 지역 이론은 적정 기능 구역 이론입니다. 동의어 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최적 수행 지역 이론은요, 역류 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이론인데요. 최적의 수행에 이르는 일정한 각성 수준은 없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개인차가 매우 크다. 개인차에 밑줄 쳐주시고요. 최고의 수행을 발휘하는데 자신만의 고유한 불안 수준이 있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개인차에도 밑줄 잘 쳐주시면 되고요. 자신만의 고유한 불안 수준에도 밑줄을 쳐주세요. 불안과 수행의 관계를 개인차로 설명했고요. 각 선수들의 상태 불안이 자신들의 적정 기능 구역 내에 있으면 경기력이 좋다라고 봤습니다. 자신들의 적정 기능 구역에 밑줄을 쳐주세요. 개개인만의 적정 기능 구역이 있다라고 보는 이론이라서 최적 수행 지역이 있다, 적정 기능 구역이 있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각 선수에게는 개인의 최고 경기력이 발휘되는 적절한 상태 불안의 영역이 있으며 이 영역을 벗어나면 최고 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경기력이 떨어지게 된다. 즉 개인차가 있다라고 보는 이론인데요. 옆에 그래프 한번 보시면 가로축이 상태 불안 수준인데요. A 선수는 상태 불안 수준이 가장 낮을 때 최고의 수행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B 선수는 상태 불안 수준이 중간일 때 최고 수행 수준을 보이는 거고요. C 선수는 상태 불안 수준이 높을 때 최고 수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수마다의 개인차가 있다라고 보는 이론이 최적 수행 지역 이론이고요. 책에 있는 그림도 알고 계시되 참고적으로 지금 제가 칠판에 그려놓은 그림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역류가설 이론과 비슷한 모양인데요. 선수마다 다르다는 부분을 표현한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은 A 선수에 대한 그림인 거고요. 두 번째 그림은 B 선수에 대한 그림, 세 번째 그림은 C 선수에 대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로축은 똑같이 각성, 불안 수준이고요. 각성 수준이 낮을 때 A 선수는 좋은 수행 능력을 발휘하고 B 선수는 중간일 때, C 선수는 불안 수준이 높을 때 높은 경기력을 발휘하더라라는 그래프로서 책에 있는 그래프와 지금 제가 칠판에 그려놓은 그래프까지 모두 다 최적 수행 지역 이론에 대한 그래프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다차원적 이론이고요. 다차원적 불안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동의어로 다차원적 불안 이론도 적어주시고요. 불안을 다차원적으로 검사함으로써 불안과 경기력의 관계를 규명했습니다. 다차원적으로 검사했다는 건 생리적인 부분, 인지적인 부분, 행동적인 부분을 다 봤다는 건데요. 다차원적 이론은 불안은 두 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봤습니다. 종류로 인지적 불안과 신체적 불안이 있는데요. 인지적 불안과 신체적 불안은 우리가 아까 불안의 종류에서도 봤었죠. 머릿속으로 나타나는 걱정과 같은 부분이 인지적 불안, 몸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신체적 불안이었습니다. 이 두 부분을 나누어서 설명한 이론이고요. 인지적 불안과 신체적 불안이 상호 독립적으로 운동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습니다. 상호 독립적이란 표현에 밑줄을 쳐주시고요. 인지적 불안과 경기력은 부적 선형관계다. 부적 선형관계에 밑줄을 쳐주시고요. 신체적 불안과 경기력은 역류관계다. 역류관계에 밑줄을 쳐주세요. 부적 선형관계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요. 점점 감소하는 그래프, 반비례 관계를 의미하고요. 역류관계는 우리가 불안에서 봤던 두 번째 이론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차원적 이론의 그래프를 보시면 각성 수준이 증가할수록 운동 수행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인지적 불안에 있어서는 각성 수준이 증가할수록 운동 수행 능력이 저하되더라. 즉 부적 선형관계다, 감소하는 관계다, 반비례 관계로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봤고요. 신체적 불안은 역류자 그림이 그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신체적 불안은 역류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차원적으로 검사함으로써 신체적 불안과 인지적 불안을 구분해서 보는 이론이 다차원적 이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한번 보시면요. 경쟁 불안과 경기력의 관계를 보는 이론들이었어요. 그 중에 지금 4가지를 보신 건데요. 불안이 수행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론마다 다 주장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첫 번째 이론은 추동이론, 욕구이론이고요. 각성과 수행의 관계는 직선적 비례관계다. 각성 수준이 증가할수록 운동 수행 능력이 증가하더라라고 보는 게 추동이론인 거고요. 욕구가 높아질수록 각성 수준이 높아진다. 각성과 수행의 관계는 직선적 비례관계다. 이 부분까지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역류 가설 이론이고요. 동의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죠. 적정 각성 수준 이론, 적정 수준 이론입니다. 적정한 수준의 각성이 운동 수행을 극대화시킨다라고 보는 이론인데요. 각성 수준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경기력이 저하되고 적정한 수준의 각성이 운동 수행을 극대화시키더라. 특정 지점까지의 각성의 증가는 운동 수행력을 증가시키지만 이후에 지속적으로 각성이 증가하면 과각성 상태가 되면 수행력이 저하되더라라는 그래프였고요. 최적 수행 지역 이론은 적정 기능 구역 이론이라고도 했고요. 개인차가 존재한다. 자신만의 고유한 불안 수준이 있다라는 이론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적정 기능 구역 내에 있으면 경기력이 좋은 이론이다라고 해서 적정 기능 구역 이론이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프는 2가지 그림으로 보셨었고요. 네 번째가 다차원적 이론, 다차원적 불안 이론입니다. 불안을 다차원적으로 검사함으로써 인지 불안과 신체적 불안을 구분해서 보는 이론이었고요. 인지적 불안과 경기력은 부적 선형관계로서 감소하는 그래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봤고 신체적인 불안과 경기력은 역류관계다라고 보는 이론이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서 동의어까지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각 이론의 주요 설명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전환이론이고요. 전환이론은 반전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전환이론은요, 각성과 정서의 관계를 통해서 성격과 동기의 관계를 설명한 이론인데요. 첫 번째 줄 해석에 밑줄을 치시겠습니다. 불안은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이론이 전환이론, 반전이론입니다. 각성 수준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해석에 따라 정서 경험이 다를 수 있다. 인지적 해석에 밑줄을 쳐주세요. 자신의 불안 수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유쾌와 불쾌의 감정이 결정된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부분에 밑줄을 쳐주세요. 각성이 높을 때 유쾌하게 해석하면 기분 좋은 흥분으로서 유쾌감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불쾌하게 해석하면 불쾌한 정서로서 불안이나 불쾌함으로 해석이 되고요. 각성 수준이 낮을 때 각성 수준이 낮은 걸 유쾌하게 해석하면 이완감이나 편안감이 되고 불쾌하게 해석할 경우에는 우울함이나 지루함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의 개인차를 이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 이론입니다. 불안의 개인차에 밑줄을 쳐주세요. 불안이 높더라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안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에서 긍정적 해석 관점으로 바꾸면 전환이 가능하다. 즉 인식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우수한 선수일수록 경기에 도움이 되도록 불안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결정적 순간에 발생하는 심판의 오심은 선수의 정서 상태를 순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칠판 한번 보시면 이러한 그래프가 혹시 나오면 전환이론, 반전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가로축이 각성 수준입니다. 각성 수준이 높을 때 각성이 높은 걸 유쾌하게 해석하면 흥분이나 유쾌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각성을 불쾌하게 해석하면 불안이나 불쾌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똑같이 각성이 낮은 상태에서도 그 각성이 낮은 부분을 유쾌하게 해석하면 이완이 되는 거고 불쾌하게 해석하면 지루함이 된다. 이 그래프를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이론은요, 불안 수준을 해석함에 있어서 개인의 동기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그래프 내에서도 실선으로 된 부분은 목표지향 양식을 의미하고요. 점선으로 된 부분은 쾌락지향 양식을 의미합니다.
목표지향 양식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성취하려는 진지한 동기가 있다 보니까 불안으로 인지하거나 이완으로 인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쾌락지향 양식 같은 경우에는 과제를 즐기려는 동기가 크다 보니까 동기가 각성을 다르게 해석하면서 유쾌감과 지루함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실선은 목표지향 양식, 점선은 쾌락지향 양식이라는 것까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전환이론, 반전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불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하다. 해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가장 큰 개념까지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